네, 혈액배양 블러드 컬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강의 내용은 우리가 오스키라든지 아니면 실기 내용, 그쵸? 어떤 절차에 따라서 1번 뭐고 2번, 3번, 4번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액배양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쵸? 주의점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혈액배양 말고도 일단 검체를 뽑아냈을 때는 항상 컨탐이 안 되게, 그쵸? 만약에 우리가 팔의 정맥에서 뭐 혈액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주변의 피부 상재균이 오염되지 않게 소독을 잘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피부 상재균이 그쵸, 같이 끌어올려져가지고 혈액 안에서 배양돼서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일단 컨탐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컨탐이 되더라도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혈액 같은 경우는 뇌척수액과 마찬가지로 무균 검체죠. 균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어떤 균이 발견되었다면 그쵸, 뭔가 유의미한 균이겠구나, 요놈 잡았다, 요놈 때문에 아마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래 검체가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은 완전 무균적인 검체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괜찮은 균도 있어요. 그냥 여기 가래에 있어도 괜찮은 균. 이런 균이 아니라 독특한 균이 관찰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문제 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변에 인후, 가래 이런 데 있어도 괜찮은 균, 그러니까 상재균이 뭔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재균이 뭔지, 있으면 안 되는 균은 뭔지, 그것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혈액배양 어떻게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샘플링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한 곳에서 두 쌍을 채열하는데, 자, 일단은 환자분 팔레 보십시오 하고, 그쵸? 토니킨 묶어서 주먹을 폈다, 그쵸? 접었다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뽑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배양을 두 쌍을 하게, 그러니까 한 쌍씩, 그쵸? 한 쌍을 할 때는 그 혐기성이랑 그쵸, 호기성 두 개를 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쌍을 한 다음에 같은 곳에서 1시간 뒤에, 1시간 이상 뒤에 또 한 번, 자, 같은 곳에 제가 또 천자하겠습니다 해서 뽑는 거죠. 그래서 또 호기성, 혐기성 이렇게 한 쌍에서 총 두 쌍을 이렇게 채열하는 게 정석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염 심내막염 할 때 이런 혈액배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응급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서로 다른 예를 들면 양팔에서, 그쵸, 서로 다른 부위에서 그냥 동시에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해야 되지만 급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또 지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혈액배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곳에서 동시에 따닥따닥, 그쵸, 이렇게 체열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피부 상재균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걸 감안해서 카테터 감염이라든지, 그쵸, 체내 인공물 감염 이런 것들은 3쌍 정도 체열을 충분히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현재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항생제 투여 직전, 그러니까 다음 항생제 투여 직전에 체열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의사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9세 여자가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헛소리를 하고 뭔가 의식 상태가 이상하죠. 혈압도 굉장히 낮고, 그렇죠? 의식이 혼미하고, 자, 오한도 전날부터 호소를 했었네요. 호흡도 빠르죠. 고열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빨리 감염된 것 같죠. 자, 충분히 지금 SIRS는 만족하는 조건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감염 사인은 없는지, 자, 뭔가 이제 약간 의심은 되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보았다. 뭔가 의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SIR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제가 또 따로 강의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그쵸? 뭔가 추측되는 인펙션 소견이 보이죠? 자, 소변에서 뭔가 감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셉시스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혈액비양을 응급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호식적으로 하는 이런 1시간 간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맥에서 동시에 빨리 두 쌍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양기간은 최소 일주일이 걸리는데 늦게 자라는 건 펑거스 같은 것들, 더 늦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할 때는 그냥 중간 검사 결과를 참고하죠.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두 쌍 모두 자라날 경우에는 병원균으로 해석한다. 그쵸? 두 쌍 모두에서 자라날 경우는 병원균으로 생각을 하고, 한 쌍만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것들, 그쵸? 그런 애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파이오젠, 뉴모니에 스타필로코커스 계열도 있죠. 아우레우스. 스텝토코커스죠. 얘네들은 스타필로 계열이고 S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콜라이 크랩시엘라 계열, 그쵸? 크랩시엘라 뉴모니에 이런 애들 다 있죠. 녹농균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한 쌍만 나와도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증례를 보겠습니다. 자, 중증폐렴. 그래서 이제 혈액비양을 했는데 한쪽 팔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위에서, 그쵸, 체열을 한 거죠. 한쪽 팔에서는 에피더미디스가 나왔고요. 한쪽 팔에서는 캔디다 그라브라타가 나왔죠. 자, 이럴 때는, 자, 서로 다르게 나왔죠. 이럴 때는 이제 요거는 피부 상재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컨탐이 됐구나. 그래서 이게 원인으로 생각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진균 곰팡이성 폐렴인 거죠. 진균 폐렴. 그래서 빨리 넣어줘야 되겠죠. 항생제가 아니라 진균제, 항진균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 플러스 알파로 제가 말씀드리면 칸디다 알비칸스 계열이 있죠. 이런 계열은 플루코나졸의 감수성이 있는데 비알비칸스 계열이 있죠. 알비칸스가 아닌 뭐 방금 말씀드린 글라브라타라든지 크루셰 이런 경우는 요런 이제 풍진 계열 있죠. 풍진 계열, 캐스퍼 풍진이라든지 요런 것들의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투여를 한다면 요런 것들을 투여해 줘야겠죠. 요것도 알면 굉장히 도움되겠죠. 자, O형균의 강성이 높은 경우, 한 쌍에서만 양성의 경우, 그쵸? 방금 말씀드렸죠. 한 쌍에서 뭔가 서로 다르게 나왔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나온 거랑은 다르고, 일단 그래서 뭐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쵸, 한 쌍에서만 양성이 나왔을 경우는 오염일 경우가 많고, 여러 종류의 균, 그쵸, 이럴 경우에도 뭔가 굉장히 더럽게 체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막 자라는 경우가 많고, 임상 영상과, 그쵸, 또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도 오염된 균을 생각해 봐야 되고, 혈액비양에서 분리된 균이 1차 감염 부위에서 분리된 균과 다른 경우,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뭐 카테터가 감염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카테터 자체에서 배양을 한 거랑 혈액비양을 한 거랑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뭔가 신뢰할 수가 없겠죠. 뭔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혈액비양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에는 혈액비양을 이제 실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쵸? 실기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올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